저는 요 인물 중에 두 인물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스퀼러. 저는 책을 보면서 스퀼러에 대해서 너무 붕괴하고 너무나도 이 사람 이 이놈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스퀼러라는 인물을 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스퀼러는 나폴레옹의 대변인이었어요.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근데 처음에는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폴레옹 지지자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스퀼러가 우리 그 동물들의 평화를 위해서 하자 이러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권력에 빌붙어서 이제 이 사람이 일반 선동의 꾼이 제일 꾼이 된 거예요. 스퀼러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동물들을 조종하고 거짓 정보를 정하면 독재자들의 세력 확장을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프로파간다라고 하거든요. 동물들의 인식을 조작, 논리적 오류를 유발. 그러니까 선동선정이라는 것은 이 사실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치 권력자들이 말은 무조건 옳다라고 이 사람 선전했기 때문에 저는 나폴레옹이 그 나쁜 놈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잘못 선전한 이 스퀼러가 더 나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런 걸 누차해 왔습니다. 자, 거짓말을 전파해서 동물들을 속이고 권력자들의 수단과 방법을 대변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찾아보니까 이 스퀼러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여기 스퀼러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동물들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노력을 함께 했었는데 집권 이후에는 이상을 변형하고 독재적인 지배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선동 전문가,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프로파간다를 얘기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프로파간다는 요거 내가 뒤에 나오겠지만 요 밑에 보시면 스탈린의 비밀 경찰 조직인 NKVD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NKVD지만 내부 인민위원부라고 있어요. 여기에 소련의 내부부 최고 정보기관인데 요 안에 홍보 및 선전팀인 아지프롭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언급에 영감을 얻었어요. 근데 요거 보니까 저는 요거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AGT 요거 보니까 요렇게 아지트프롭이라고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진짜로 소련에 있었어요. 스퀼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영국 소련의 아까 내부인민위원회의 선전부예요. 선전부는 이거 뭐냐면 소련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선정하고 전동하던 그런 부서였어.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련 정부 내에서 이거 선전해. 그러면 무조건 선동. 이거 포스터를 붙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요거 내가 여러분 아지트프롭이라고 여러분 이미지 치시면 저도 이것만 떠왔는데 엄청난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련에서 광고를 얼마나 선동했으면 이 두 개의 포스터만 가져왔지만 이 아지트프롭이라는 그 부서의 선동 부서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일본 프롤타리아를 선동하고 선전하고 했던 것이 일명 말로 여기 동물농장에는 스퀼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는 스퀼러가 없었을까요? 스퀼러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스퀼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에도 여전히 스퀼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더욱 정교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이 어려워진 미디어 정보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MBC, JTBC 절대 안 본대요. 절대 안 본대요. 오로지 TV조선. TV조선만이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이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절대 TV조선 안 본다. 미스터 트롯도 안 본다.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할 필요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병원 가서 의사 말보다 미디어 정보를 더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현대가 현사예요. 병원사가 진찰해 주면 방송에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방송에 하지 말아던데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도 전문가 말을 미디어 말을 더 못 믿는 사회가 요즘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에 대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거철에 있으면 수많은 유언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거철에 말하는 모든 말을 다 믿으십니까?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 믿는 그 사실은 그대로 믿어요. 근데 내가 믿기 싫은 거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스킬러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예요. 양들의 무리나 무식한 동물들의 모습처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오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보의 오류를 잘 알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로 스킬러가 아닌지 생각했습니까? 내가 정말 스킬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본 적 있은가요? 그 다음, 저는 복서에 대해서, 두 번째 복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가져봤습니다. 복서라면 이 책에서는 정말로, 진짜 너무 대단한 동물이고 정열적으로 일을 했던 수레마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 분개 안 하셨나요? 책을 찍고 싶은 생각이 안 들으셨나요? 제 말 그랬나요? 그랬어요. 노동자의 표본이었어요. 복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근면하지만 순진하고 무지한 수레마였어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 차르 니콜라스를 축출하고 소련을 내세우는 일조였지만, 복서는 그래요. 스탈린 정권에서 배신당한 러시아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련을 막 선동하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결국에는 스탈린 정권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축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복서의 의미는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노동계급의 희생을 상징하는 캐릭터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운명은 혁명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보여주는 상징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풍차를 내가 세워야 돼 하면서 이상적이 세우지만 복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고 나서 육고기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이게 혁명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보여주는 상징으로도 복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지고 사라진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요거예요. 혁명과 사회주의 시스템이 불안전해서 부당한 통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는 인물로 복서를 내세우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복서가 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했었을까요? 복서가 정말로 그 나폴레옹 말이라면 무조건 두겠잖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부상을 입고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현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복서가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복서는 어떠한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일꾼이었어요. 일꾼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빨간색이고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독재체제에서 일꾼으로 무조건적인 독재체제에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프롤레타리아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배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략하는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돌트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을 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돌트 아이히만이 재판정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권한이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히틀러가 시켰어요. 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도 아무것도 덧부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일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밖에 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나요? 그러면? 상급자 시켰는데 잘못한 게 없나요?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법정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지문용 강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제가 제작한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자 관리자였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제작한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차 안에 수십만 명을 놓고 독가스로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번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히틀러가 이 사람이 그 지시사항 자체를 생각하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상급자가 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무런 생각과 비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켜서 한 거예요. 그 재판이 뭐랬습니까? 당신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나를 상급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가치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다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문학 가지고 나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왜 그렇지? 우리 지난달에 갈매기의 꿈은 높이 가신다 놈은 왜 갈매기의 꿈 높이 나르는 것이 좋은 일일까? 한 번 정도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거. 왜 1 더하기 2는 이거여야만 되지? 라고 한번 생각하면 해볼 수 있는 거. 그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통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한 번 정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인문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5년 동안 쌓이면서 인문학 사고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제가 다르게 생각하다 보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블로그 글을 썼는데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똑같이 생각하면 편해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마찰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라고 여러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고 있으면 그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제시를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고 그 조직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건강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결국에는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해요. 복서가 무조건 그래 나폴레옹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한 건 뭡니까? 글을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읽어봐. 그랬는갑다. 따라야 돼. 했기 때문에 비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도 결국에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복서가 프롤레타리아를 대신하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 없이 자기의 의지 없이 모든 상급자라든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든 행실 자체를 자기의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이 아돌트 아이히만처럼 그런 생각 없이 한 것이 더 큰 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하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런 말만 수시하게 하면 그 발전은 조직이 발전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회장님 생각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서의 죽음을 보시면 독재자의 이익에 희생되는 노동자 현실을 반영하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탈린주의의 비극적인 한계와 개인적인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스탈린이 조직이 발전하는 것은 개인의 희생이 꼭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부당한 통치와 군중 조작에 대한 경고의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서의 죽음은. 그 다음에 오해는 독재 정치를 비판하고 독재에 반대하는 대중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복서를 내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 돼갑니다. 자, 우리 서울 종착역이 농장역에 다 달아갑니다. 자, 그래서 동물농장의 의의는 동물농장은요, 책에서 보시면 동물농장은 동물들이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구성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실제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람들이 통치 계층과의 싸움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랬던 작가의 이상과 비슷한 상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해는 통치 계층과의 싸움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랬던 작가의 이상이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물농장에는. 여기 보시면 동물농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부당한 통치와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노동계급의 형성과 자유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힘과 책임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지만 이 동물농장이 오늘날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사회주의, 정치 철학, 인간 권리 등에 대한 논쟁을 아직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사회적 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동물농장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책은 소비에트 연방을 그 통치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책을 낸기도 하지만 지금 읽어도 내가 거기 스탈린이나 소련 체제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 전체적인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책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가 아니더라도 야,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이지만 다른 나라 국민이 읽으면 또 그 나라 국민 현실에 또 빗대어서 상상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회주의, 정치 철학, 인간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화로 만들어지고 사회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아요. 제가 명대사를 찾아보니까 동물농장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84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근데 이게 1984가 동물농장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우리 이병렬 형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1984. 이게 여러분 이 얘기가 1984 읽으면 이 책 너무나도 유명한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만 여기 1984를 보면 빅브라더가 자꾸만 과거를 바꿉니다. 그 빅브라더가 그 뭡니까 이름이 주인공 갑자기 생각나죠? 그 사람이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면서 거짓말을 시키는데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부인도 죽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시켜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나는 살아있는 부인도 지금 죽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 안 하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고통을 당하게 돼. 이게 자꾸만 과거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와 미래를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뇌를 시키고 선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보다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이름을 다 모르는데. 우리 강다민. 강다민 협회님. 이름 정확히 모르겠다.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당의 세계관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주입되었다. 그들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데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적인 사건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현실 파괴도 서슴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무지 덕분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없다. 1984 중에서. 이거 파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당의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장 잘 이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동물농장에 보면 글을 모르는 동물들 이런 사람들은 그 스킬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들이 뭐랍니까? 막 뭐 항의하려고 그러면 양들이 다 먹는 거 최고다 두 발이 최고다 막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또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야 누구 좀 읽어줘. 그럼 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바뀐 게 원래 그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자기에게 요구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데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적인 사건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세관, 지도자들은 그거를 왕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지 덕분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 모르는 게 악이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은 이용당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내용이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내가 왜 1+1은 이어야만 되는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책에도 꼭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종착역에 왔습니다. 지하철인데 이거. 자, 동물농장체 종착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동물농장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메시지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인문학적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내가 가짜뉴스를 전달하지 않는 스킬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매일 TV조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TV조선도 보고 JTBC도 보고 이러면서 가치의 중립성도 인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물원 예배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있는 인식, 시선을 가지셔야 되고 이 세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되었으면 고맙겠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거. 요거였어요. 가짜뉴스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은 무엇일까?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재밌었나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